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유연성을 둘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그만큼 그동안 악재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었고요. 많이 좀 침체되어 있었던 분위기였던 것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시장이 이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힘입어서 강하게 이번 주 초반부터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러다 또 손바닥 뒤집듯이 내일 아니었는데 이럴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확실히 FOMC 지나가고 나서는 조금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편안하고 기분 좋게 브리핑 뉴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모두 사이좋게 숫자를 크게 찍어내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1.4%, 그리고 나스닥 지수 2.3%, 또 S&P 500 지수 역시 1.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12% 폭등했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사실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얘기를 했죠. 테슬라 팔지 마라고, 홀드해라라고 얘기했던 게 효과가 있었네요. 12% 폭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그 플렉서빌리티가 긍정적이었다는 측면에서 트럼프와 밀접한 관계, 심지어 전기차 한 대 사준 테슬라 같이 이제 다시 테마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도 안도감을 뱉어내면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팔란티어도 6.3%.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함께 AI 수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었고, 그래도 또 AI 관련주들이 다시 바닥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국면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은 뭐 사실 굳이 종목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 좋게 체크 포인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던 이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유연성, 상호관세에 4월 2일에 유연성을 좀 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세, 이거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스노우볼을 이렇게 조금씩 굴려서 뭔가 큰 눈사람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스노우볼이 이제 눈사람으로 가는 과정인데 지금 뭔가 몸통 하나 만든 정도? 어쨌든 뭔가는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유연성이라는 단어에 시장이 좀 반응을 했었고, 사실 금요일에 이제 장 막판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어제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 플랜시스 테리프 리버레이션 데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예 딱 정해놨거든요. 관세 해방의 날이다. 4월 2일. 아니,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날인데 왜 해방의 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들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 각 나라별로 이거 상호관세 계산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4월 2일까지만 약간 기다려달라라는 표현으로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붙인 것 같고요. 뭘 타겟티드 푸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게 원래는 옛날에 시계 좀 돌려보면 보편적 관세 기억나시나요? 요즘 보편 관세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각국에 똑같은 관세를 똑같이 부과하겠다라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왔었는데, 그게 점점 상호관세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그 상호관세조차도 굉장히 타겟팅을 정밀하게 해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네로우스, 그러니까 좀 좁힐 것이다. 관세의 어떤 폭과 범위를 좁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이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만 전이었어도 바로 그거 사실 아닌데?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뭐 물론 내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전혀 이에 대해서 논평이 없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이면 충분히 공신력 있는 그런 언론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플렉서빌리티가 스노우볼을 굴렸고 그 뒤에서 이런 언론들이 뒷받침을 해줬다. 그러면 4월 2일의 상호관세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고 무겁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도 랠리가 시장에 크게 환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게 저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4월 2일에 상호관세 말고도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이 부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또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혹시 해소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잠깐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그게 나와요. 자동차와 파마, 그러니까 제약업종에 대해서도 관세가 분명히 부과가 될 거다. 그건 없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논평을 한 거 보면 두 가지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언론사에서 이런 뭔가 보도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거짓이라고 이제 논평을 했었는데, 반박을 했었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건 일단 그건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자동차와 제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near future라고 얘기했거든요. 가까운 미래. 그러면 4월 2일에 이게 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지를 열어놓기 시작한 트럼프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들을 참 해석하는 게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해야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알아들어야만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빠졌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약간은 조금 오픈된 마인드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 굉장히 크게 기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1 빌리언, 이게 3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현대차가 미국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백악관 들어가서 정의선 회장이랑 여기가 이제 그 미국 담당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소개도 되게 크게 받고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큰 콜플레이를 해주면서 막 이 사람들을 막 소개해주면서 되게 흥분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현대차가 돈 내고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얘기를 합니다. 현대차 관세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오피셜리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토가 있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니어 퓨처 조만간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카드를 가져오면 열어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다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철소 가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계속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걸 많이 보게 해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왜 TSMC가 투자한다 그러고 TSMC 정말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했잖아요. 현대차도 똑같은 칭호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거를 2호로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가 있으면 또 안 좋은 얘기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베네수엘라는 안 된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그러니까 오일 프롬 베네수엘라는 25%의 관세를 앞으로 부과받게 될 것이다 라는 공식적인 또 얘기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왜 베네수엘라를 타격했을까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골치 아파진 그런 것도 있지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대부분 중국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중국이 50% 정도를 가져가서 그걸 또 경기 부양으로 활용을 한다고, 이게 2월 기사거든요. 2월에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 막으니까 우회 통로로 베네수엘라를 활용하고 있었던 거고, 그걸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걸 타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정상결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이제 다 차례차례 정리를 해놓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건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유가가 서서히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물가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드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정상결전을 붙는다고 가정했을 때 의외로 조금 미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컨테이너선,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크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 HMM도 보이네요. 근데 이외에 중국 선사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머, 농촌 그리고 오션 캐리스 뭐 이런 그 1차 산업이라고 예전에 불렀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히 중국을 상대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쪽을 우리는 또 잘 공략해보면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제 간단히 또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 지표와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제조업 PMI의 꺾임이 다시 한번 발생했어요. 50 밑으로 제조업 PMI 노란색이 떨어졌고요. 서비스업 PMI는 괜찮았네요. 54.3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이게 관세 부과되기 전이라서 영향력이 크지는 않겠지만 제조업이 좀 반등하는 듯 했다가 다시 꺾이는 과정이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또 담기 시작했나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그냥 보내기 아쉬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도이체방크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확률이 리세션 확률이 50%에 이제 다가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까지는 아니고요. 43%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희망들을 봤던 하루지만 베네수엘라 차단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G2 간의 정상결전 그리고 미국이 불가피한 피해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씻어낸 하루는 아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종목 그냥 볼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올랐고요. 그중에서 테슬라 가장 빛나는 종목이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인 테멘 한번 적어봤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테슬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FBI에서 이걸 또 도메스틱 테러리즘이라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FBI도 테슬라를 도와준다. 이러니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던 것도 같고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차 잘 팔아서 12%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듯합니다. 이게 찐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별로 초치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M7 전반적인 종목들이 3개월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거든요. 특히나 그 좋았던 메타 플랫폼스가 올해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었는데 오늘 3.7% 급반등하면서 M7이 결국에는 해주면 이렇게 시장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관세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관세와 관련해서 또 다른 그 수혜주로 평가받는 철강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철강주는 지금 관세 부과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수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피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지금 스틸다이나믹스와 같은 주가들이 반영하고 있지만 UBS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결국 이것도 미국 내부에서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대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차, 현대제철 바로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구책을 계속 마련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나와서 철강주 소개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오늘 또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습니다. 87,00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금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기술주냐. 스탠다드 차터드에서는 하나의 기술주로 보는 게 맞다. 그냥 흐름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엔비디아 빠지니까 비트코인 같이 움직이고 있고 테슬라 빠지는 거 이더리움이 같이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금과 비슷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그냥 곁다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비트코인 관련주의 핵심은 비자였습니다. 비자. 왜냐하면 샘 올트먼 그러니까 오픈 AI의 CEO가 월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본인도 이제 크립토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비자의 월렛 기능을 활용해서 거기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 월렛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달러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그걸 비자와 연계를 하면 비자로 긁으면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 올트먼의 어떤 머릿속으로 비자가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이제 진짜 코인 결제하는 거 머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자 앞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화요일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 전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리고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뭐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쵸. 싶습니다. 네.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 뭐 초치기는 싫지만 그래도 이게 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깎아주는지 그쵸? 네. 빼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시장이 반응을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그동안 트럼프 상호 관세 4월 2일 날 이 부분이 사실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해준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많은 국가들에게 면제를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상호적이지만은 우리는 상대국 관세보다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안도시켰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상호 관세라는 게 결국은 협상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장 4월 2일 날 이제 상관세에서 좀 빠지고 좀 시간을 갖고 그때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뭐 뉴스까지 전해지면서 결국 시장이 이제 뭐 폭발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 푸세에 의해서 결국은 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어제 나온 이제 지표 중에서 서비스업 PMI가 다시 또 이제 50을 넘어가면서 되게 또 소비 심리가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괜찮게 좀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 업종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나왔는데 결국 반대로 이제 국채 수익률은 좀 상승을 좀 하고요. 달러도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한 8만 8천 가까이 상승했지만은 주가 지수가 크게 반등하면서 지금 시장이 크게 올라온 모습이고요. 어제 오른 업종들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순환매를 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트럼프 하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반도체 AI 업종이 먼저 끌고 갔고요. 엔비디아하고 뭐 테슬라가 이제 크게 시장을 끌고 왔고, 그 다음에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사 이제 팔런티어까지 시장이 좀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게 코인하고 항상 핀테크로 이어지거든요. 어제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한 7%, 그 다음에 로빈후드도 한 9%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과 관련돼 갖고 에너지 관련돼 갖고 에너지 또 밸류체인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승 작용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까지 결국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수혜주들 이 사이클은 어제 다 상승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트럼프 상호 관세 뭐 또 4월 2일 날 부과돼봐야 또 알거든요. 그때 그렇죠. 가봐야 알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 문제도 아직까지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데 한 S&P 5,500에서 한 5,800인데 상단으로 치고 올라갔다.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한 16,000에서 19,000 보는데 계속 지금 상단을 좀 트라이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을 보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와 이게 이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에 이게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도 있는 얘기인데 네네.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지도 있지만 이거 시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요즘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트럼프 풋 또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그 페드 풋, 그러니까 연준의 풋, 요 두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트럼프 풋과 이제 연준 풋이 시장 회복 가능한 상황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동안은 계속 이 한 두 달 동안 이 두 가지 부분이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눌렀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네. 이에 따라서 올해 2025년도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시장을 눌렀던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반대로 트럼프 관련되어 있는 관세 풋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준은 지난주에 사실 또 보여줬잖아요. 연준의 풋 같은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올수록 시장이 거기에 그동안에 급락했던 만큼 반대로 강하게 또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 턴어라운드 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예. 일단은 좀 상호 관세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연준도 이제 경기 지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또 연준 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지켜보면서 저는 시장의 어떤 반응을 높은 변동성을 계속 지켜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팅방에서도 지금 트럼프 스타일 나오네요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이 아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진 않았겠지만 제 생각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밀어놓고 뭐 여기서 낙오할 사람 낙오하고 모르겠지만 나 믿는 사람은 구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주식시장을 판단하고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그거를 굉장히 조금 최근에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믿어야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네. 트럼프 행정부 어차피 뭐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은 결국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연준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쵸. 예,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트럼프를 일단은 믿어야 되는데 네. 과연 이제 트럼프가 방향성을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왜냐하면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흔들릴 때 시장이 같이 흔들리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미국 경제가 살아났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쵸. 그 과정이 시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를 처음에는 상대국에 대한 어떠한 이제 협상 카드다 뭐 예. 협상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협상 카드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4월 2일 날 상호 관세 볼 때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를 잘 보셔도 예.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데 각국에다가 상대 국가 특히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한국과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국 내 GM 포드하고 얘기를 해요. 자, 미국 내에서 일단은 다 공장 언제까지 끌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쵸. 언제까지 생산량을 맞춰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가능할 때까지 그러면은 이 관세를 유예해주겠다 이런 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은 처음에는 이게 대외적으로 이 협상용도 될 수 있겠지만은 대내적으로 미국의 어떤 제조업들 각 분야별로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계속 이 시간을 벌어주고 이 산업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또 바뀌는 게 아닌가.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전 철강 얘기가 또 나왔지만은 예.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철강 산업이 좋아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이러한 상황들 어떤 과정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저희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꾸 유연성 있게 가는 모습 자체가 네.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협상이 캐나다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뭐 독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국 내 산업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이제 당분간은 조금 믿고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풋이 그래서 크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예. 전 업종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지향점과 결과가 어떤 부분이 될지 어느 정도 뭐 그림은 잘 그리고 있겠지라고 믿고는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자꾸만 잡음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잡음이 많이 형성이 되면은 진짜 미국도 원했던 그런 그림까지
원활하게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최근의 시장에 3월의 어떤 시장의 바이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흔들렸던 거고. 근데 오늘처럼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다른 것들 플러스 되는 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입증을 해준다면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시장이 트럼프의 정책 그림이 맞았구나라고 보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과 어떤 중심을 잡고 따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동차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그 현대차 얘기 네. 간밤에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은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원하는 걸 줘야 돼요. TSMC 같이 해야 된다. 예. TSMC 같이 하고 나니까 그 뒤로 얘기가 없잖아요. 맞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직접 발표한 건 아니고요. 백악관에서 뭐 기자들 질문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같이 이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대차가 현대차 그룹이죠. 그룹이 이제 현대제철까지 그러니까 제철소도 짓겠다. 자동차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설 투자를 해갖고 더 생산을 늘리겠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자체 수요가 현대차 수요에 비해서 미국 자체 공급은 보통 한 40% 정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사실 한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내에서 다 생산으로 이제 가겠다 지금 이 얘기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이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이제 제철강 쪽이거든요. 이것까지 건드려졌거든요. 제철소 짓는다면서요? 그럼 뭐 최고죠. 예.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결국은 조선소를 인수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픈 곳을 자꾸 이제 긁어주면서 들어가줘야 그래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TSMC도 똑같은 방향으로 그럼 인텔을 인수해주겠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 자동차 현대차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부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관세 유연성은 딱 거기서 벌써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 뭐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논란 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미국 쪽으로 투자를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뺏기는 건데 그래도 일단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사실 좀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자기의 몫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세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충분히 갖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 이상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관세도 지금 계속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계속 좀 유예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주고 있고 미국 내 지금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크라이슬러 이제 이런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전체 미국 내 그 공급량 중에서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한 35%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다 관세를 때려버리면 쉽게 자동차 값이 5천만 원짜리가 6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천만 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 트럼프 행정부도 그러면은 빨리 공장을 끌고 들어와라. 계속 그 시간을 주는 건데 그 틈을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빨리 잘 노린 거네요. 잘 노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되지 않겠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물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맞아요. 그동안 보시면은 PER도 지금 많이 낮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을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도 짓고요. 그리고 또 제철소도 짓고요. 심지어 LNG까지 사준다고 LNG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대한 기업으로서 다시 칭호를 획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의 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관세로 위협을 했더니 결국 이러고 봐라. 현대차가 와서 공장 짓는다지 않느냐. 왜 굳이 보조금을 주느냐.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박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에서는 그래 트럼프가 맞았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올라가는데도 불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는데도 불안해요. 그렇죠. 이게 맞나 싶죠. 네, 맞나 싶죠.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이제 자동차 관세가 좀 유예될 수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테슬라 쪽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프로그램 그 허가가 나면은 즉시 자기들이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지금 생산에 대한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왔는데 사실 지금 그걸 갖고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완화시키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1월달, 2월달 EU라든지 중국 지에서 판매량이 지금 반토막 났어요. 사실 50% 이상 감소했고요. 뭐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실효성도 좀 의문이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면 멕시코 공장들 생산 확대 지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최소의 지금 최근에 들어서 지금 계속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계속 지금 주가를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550를 유지를 했어요. 유일하게.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뭐 430에서 410달러, 파이퍼 샌들러도 지금 $500에서 45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동안 아주 안 좋게 봤던 JP 모간도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하향 조정하고 있고 펀드멘탈도 지금 올해 2025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을 한 16%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치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다들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두 자릿수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9일 날 지금 결국 이제 실적 전망 1분기 이제 실적 그 발표가 있거든요. 한 달 남았네요. 예, 한 달 남아 있어요. 네. 여기에서도 사실 작년 1분기에 비해서 한 10%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EPS도 마찬가지로 10% 정도 증가하는 거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나올까? 일단 벌써 1월 달, 2월 달이 벌써 걱정하는구나. 예, 벌써 전체 매출량의 지금 20%가 작년보다 감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보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보는 느낌하고 그다음에 투자가들이 보는 느낌하고는 조금 지금 갭 차이가 좀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테슬라는 조금 주의 깊게 뭐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뭐 그러면 다들 해피한 케이스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경계감을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래 잘 같이 따라가고 있는 테슬라 뭐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오늘 또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냉정하게 한 달 뒤에 실적 시즌 얘기를 해보자면 월가에서는 여전히 목표가를 낮춰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또 올라가도 불안해요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전망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코스피가 2,600선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최근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있어 갖고 저는 당분간 박스권에서 좀 상단 노려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제 좀 바뀐 게 있다면은 30일부터 이제 공매도 규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좀 고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은 좀 경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조선 방산 쪽은 좀 경계감을 좀 보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강한 업종들 선순환 계속 도는데 기존하고 좀 다르게 일단은 AI 산업의 글로벌 확대에 따른 수혜주들, 그래서 저희가 뭐 플랫폼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로보틱스, 게임, 전력주는 그대로 이제 하나 사이클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평가 메리트는 지금 반도체하고 HBM 밸류체인, 헬스케어를 하나 저는 추가로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물론 악재 나오면서 많이 좀 빠졌거든요. 저평가 메리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는 계속 가셔야 된다. K뷰티, 뭐 엔터 요즘 뭐 날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사이클을 요 세 가지를 붙잡고 이제 좀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고평가된 분들은 조금 이제 한번 좀 빼놓으시고 가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평가 메리트가 아니라 그 트럼프 규제 수혜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규제 완화 수혜주. 그래서 조선방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반도체, 헬스케어, HBM 밸류체인이 새로 포함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그 공매도와의 또 싸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시간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